현재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은 연일 급등하면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올해 상반기에 상승을 했고 현재 시점 기준 역시 상승 중입니다. 즉 상고하고라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월달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현물 ETF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 중에 있죠. 이렇게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가열된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 경제 지표들은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시장에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죠. 하나같이 경제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데 유독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은 가열되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상승을 멈추고 경제 지표대로 조정을 받을지 어떻게 보면 현재 투자자들은 매수와 매도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카나리아는 새를 일컫는 말입니다. 19세기 유럽의 강부들이 탄광 안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새장에 넣어서 데려갔다고 해요. 호흡기가 약한 카나리아는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에 유독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카나리아는 강부들을 가스로부터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경기 침체를 감지할 때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해주는 지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크본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크본드에서 정크는 쓰레기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정크본드라고 하죠. 위험이 큰 만큼 금리도 높아서 고수익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경기 회복 신호가 감지되면 높은 금리를 주는 정크본드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하락하는 구조이고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 진입을 할 때는 정크본드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이죠. 주식시장과 경제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 국채금리와 정크본드 금리의 차이를 활용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와 신용등급이 낮고 위험한 정크본드 간의 금리 차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죠. 보통 시장의 위험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간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성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가 발발했을 당시에 이렇게 탁 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국채금리와 정크본드는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경기가 좋고 리스크가 높지만 높은 이자를 받고 싶다면 정크본드를 투자하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나쁘고 안전하게 낮은 이자를 받고 싶다면 미국 국채를 선택해야겠죠. 이 반대되는 두 지표가 주식시장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신용 스프레드만 보았을 때는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높아진 금리와 경기 침체 불안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기업들은 더 이상 정크본드로 자금을 조달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디폴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만기일을 당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정크본드의 만기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으니까 만기를 짧게 설정하고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찾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보통 투자 등급의 채권 만기가 평균 11년인데 정크본드의 평균 만기가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만기가 끝나는 시점에 유동성이 경색된다면 차환이 쉽지 않을 거예요. 차환이 안 된다면 정크본드는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될 것이고 신용 스프레드는 더더욱 벌어지게 될 겁니다. 즉 시장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월달 미국 회사채 ETF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순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유출된 양은 94억 달러, 원화로 12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미국채 금리와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자금이 대부분 미국채 펀드로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금리를 더 높여서 회사채를 발행해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도처럼 이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폭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국 재무부는 올해 4분기에만 7,76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내년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8,16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재무부에서 이토록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회사채 포함 모든 유동성을 미국 국채로 유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크본드 같은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은 이탈될 거고 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무너지게 될 겁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한다면 향후 미국의 고용시장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소비는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올 한 해 자산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주었던 유동성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코로나 때 찍어낸 초과 저축액이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공화당이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초과 저축액이 될 텐데 코로나 기간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 지출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초과된 저축액이 약 2조 1000억 달러에서 2조 6천억 달러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연준 소속 직원들은 미국의 초과 저축액이 올해 1분기에 이미 고갈된 것으로 추정을 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3분기에 다 소진했고 잔여 초과 저축액이 19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죠. 대다수의 분석 기관들은 초과 저축액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올해 4분기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는 건 자금이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연준이 원하지 않은 긴급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요새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포모 심리로 인해서 투자에 올인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 32% 상승을 하면서 현재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비트코인 역시 현물 ETF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세 종목 다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장은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고점을 뚫고 내년에도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거시경제는 어떤 상태인지, 내가 급등하는 주가와 코인 가격들만 보느라 큰 틀에서 가격 추이를 확인했는지 한 번 더 의심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좋지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현재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